여당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야당 민주당의 신경민 전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 저희가 앞서 일부 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고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문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결론은 재신임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이제 비대위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남은 문제가 이제 원내대표의 문제였는데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 검수완박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일각에서 다시 한번 재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게 조금 전 의총에서 가결이 돼서 이제 재심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의원들 전체적인 의견이 비대위 출범으로 당의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당의 혁신을 해 나가고 원내대표까지 바꾸는 큰 변화를 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거다. 이런 생각을 다수의 의원들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까? 의원총회 때? 네, 그렇습니다. 의총에서 표결을 했으니까요. 네. 예. 그에 앞서서 이제 의원총회 때 비대위원 6명 명단이 발표됐고 3시에 전국 상임위원회 때 이제 최종 추인을 한다고 하는데 비대위원 면면을 보시고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고심이 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역별 안배, 연령별 안배, 성별 안배 이렇게 좀 안배를 주로 해서 비대위를 앞으로 잘 끌어나가겠다는 이런 고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 네. 청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지역별로도 강원, 충청, 호남 고루고루 등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별로 치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제 지역별 안배인가요? 이제 우리 청년이면서도 최재민 비대위원이 이제 강원이고요. 네. 이소희 비대위원이 세종입니다. 지역별 안배를 하면서 청년을 발탁한 케이스가 되겠죠. 네네. 의원들 중에는 이제 엄태영 의원이 충북이고 전주의 의원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정양석 의원 지역구가 서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고루고루 반영을 다 했다. 네. 세 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 나머지 6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안배, 연령별 안배, 성별 안배를 고루고루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호남 지역을 좀 배려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하던데요. 네, 호남 지역의 배려는 뭐 저희 당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법 많이 배려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기환 의원이 광주시장 후보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전주의 의원도 이 호남 출신이고 정양석 의원도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역 기반은 전주의 정양석 두 분은 서울입니다. 네. 그래서 활동하는 기반, 정치적 기반은 서울이고 고향은 이제 호남이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님은 비대위원의 명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진 정책을 이어받아서 호남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호남 출신인 분들을 많이 쓴 건 확실히 눈에 띄어요. 네. 박수영 의원님께서 그 주기환 비대위원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광주시장으로 출마를 했던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은 넣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도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를 전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번에 그 면면에는 이른바 친윤계라고 하는 게 권 원내대표하고 주기환 위원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친윤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친윤계는 저희 당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전부 100% 저는 친윤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친윤계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내일 가처분 심리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요. 윤핵관 호소인 3명 중에 1명으로 거명되신 박수영 의원님. 저 말할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우리 당내 분란 때문에 그 많은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당은 정상화돼 가고 있는 분위기로 비대위 출범하면서 잘 돼가고 있고 국정감사 준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다고 전부 다 쏟아부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걸러서 국민들을 위한 발언들 그리고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겠냐는 발언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뭐 쏟아붓는 것은 이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들이 진행이 됐고 그 지금 이준석 전 대표죠.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네네. 이 원인이 우리 당에서 뭐 고발을 하거나 한 게 아닙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를 했고 사법시험 준비 그 생모임이라는 데서 고발을 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걸 마치 당이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프레임을 짜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명에서 본인에 대한 성찰 이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거 자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소위 윤핵관이나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걸었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어디까지 나갈 것 같습니까? 뭐 내일 일단 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XX 저 XX 했다는 얘기는 저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뉴스가 아니었고요. 윤핵관에도 뭐 계급이 있다는 얘기도 그것도 뉴스가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깜짝 놀랄 한 방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힘은 언론 외에는 없어 보여요. 예.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 XX 뭐 이런 말은 이미 많이 돌고 있었던 얘기다. 뭐 윤핵관 사이에도 계급이 있다는 얘기도 이미 돌았다. 그다음에 한 방이 또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은 것은 소위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당내 분란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한미동맹 복원이라든지 감세 정책이라든지 친기업 정책, 원전 살리는 거 이게 이 청와대 개방 뭐 이런 문제들이 단 100일 사이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만큼 성과를 낸 대통령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당내 분란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다시 뽑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돌아올 자리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일 있을 이제 그 가처분 이게 이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커뮤니티라든지 우리 당 사이트를 봐도 그렇게 지지해 주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그래서 열기가 가라앉았고 당은 지금 차분하게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는 걸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면적인 내각의 인적 쇄신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100일밖에 안 됐고 장관을 새로 뽑으면 전부 또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정기조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여러 가지 한미동맹서부터 뭐 감세정책 쭉 원전, 탈원전 폐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또박또박 쌓이면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대통령께서 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개혁 조치들 이런 걸 뚜벅뚜벅 하다 보면 지지율도 차분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적 쇄신은 그 내각도 있지만 주로 이제 많이 거론된 것이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대통령실 쪽인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은 필요한 정도의 그 변화는 아마 하실 걸로 내일 100일 기자회견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날 청와대 그 다음 날 내각 이 정도 발표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 네. 아마 그 수순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고 인적 쇄신을 청와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네. 이 작은 규모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라 하는 건 좀 심한 요구 같고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쇄신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홍보수석은 안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 네.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수석 중에도 일부 변동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정치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민주당은 오늘 논란의 당원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 우선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기소만 되면 당직에서 못하게 만드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저희 당에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게 정치권의 그 부정부패로 기소된 사람들이 빼내서 정치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양당에 반영된 것인데
꼭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딱 걸리니까 그걸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신전 의원님. 그래서 저도 뭐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혹시 국힘당이 따라올지 제가 좀 두렵습니다. 네, 따라가실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는 뭐 전혀 없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맞습니까? 바라는 거를 떠나서 이미 뭐 확정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까 이준석 대표가 열세 지역에 나가라, 수도권 열세든 뭐 나가라라고 하는데 혹시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를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온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지역 구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지역구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네. 마치 대표가 찍어서 어디 보내면 어디 넣으면 거기 나가서 출마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치를 주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 대표 중심, 당직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공학적인 사고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 오만한 생각 자체가 지금 정치에는 맞지 않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위에서 저렇게 그 이준석 대표 회견한 뒤에 주위에서는 또는 지역구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많던가요? 지역구에서는 뭐 전혀 뭐 대꾸할 가치가 없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들 많이 주시고 저한테도 뭐 그런 전화나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는 엉터리 얘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예. 여론조사에서는 누구한테 책임이 더 있냐 하면은 이준석 대표보다는 윤핵관한테 더 있다라는 게 응답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는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컨벤션 효과,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따박따박 가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가는 것이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도 전국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